미 백악관이 한중일이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박 2일로 방문하게 되는데 일본과 중국은 2박 3일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5년 만에 국빈 방문치곤 1박 2일이란 일정이 좀 짧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이 일정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국빈 방문의 일정이 우리는 1박 2일, 일본과 중국은 2박 3일. 뭐 일본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동맹국도 아닌데 우린 동맹국인데 하루.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일정이 전체적인 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네. 어떤 내용이나 목적 지향적으로 봐야지 시간 가지고 물리적 계산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와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와서 더 좋은 상쾌한 머리로 더 좋은 내용, 특히 북핵 투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절대적인 고민, 그리고 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북핵 문제를 그런 사진만 찍고 어떤 의지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나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주일이 있는들 아주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그게 아니고 예. 북한 핵 문제를 확실히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다. 차별화하겠다라는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상의 문제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마음에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군사적 메시지 이후에 또 이외에 또 정치 외교적인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앞뒤를 두고 가운데 그러면 샌드위치로 하면 가장 핵심 포인트죠. 예. 어떤 질의 그 미트가 들어가는가 포인트 중에 포인트를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절대적인 비교가 안 돼. 물론 이제 차가 전방을 주의할 때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차선을 바꾸거나 할 때는 이 좌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좌우에 중국과 일본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것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왔던 그것을 그 퍼스널리티나 그런 행태적으로 볼 게 아니고 합목적성이라든가 어떤 결과로 가지고 승부하는 비즈니스맨의 그런 기질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미디어의 아젠다 세팅이 기간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핵심 중에 핵심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이거는 진짜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같이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고 그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행동화로 옮겨질 수 있는 예. 그런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이 짧은 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다 내용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한국 홀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김철우 연구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기간이 길더라도 상호 간의 어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로 입장 차이만 강조가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정상회담을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짧은 일정이더라도 어떤 결실을 맺는 것인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겠지만 어떻게 공통 분모를 확인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사실 또 기간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그 방한 일정을 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인 합의를 할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국빈 방문을 한다면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식 일정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기간은 길지만 오히려 실무 차원에서는 실속이 없다 그럴까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소위 노타이 그냥 제주도에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회담한 적도 있고 결국에는 형식보다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한국을 다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 방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 국빈 방문에서부터 실무 방문, 개인 방문까지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공항 영저서부터 의전 행사일까지
정상회담 또 청와대 환영 만찬회 등등 일련의 쭉 그 전 과정이 이 대한민국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또 정부가 최대한의 예우를 가지고 그 나라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실무 방문과 틀린 거는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당히 논의나 합의해야 될 주요 의제에 대해서 네.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할까 실무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국빈 방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공식화되는 거죠. 실무적인 방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좀 더 격이 다른 예. 그런 방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거나 또 상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국빈 방문 올 때마다 그럼 국빈 방문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그 시청자들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해당 나라의 1회 정도로서 제안을 함으로써 그 격과 품격을 높여주는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예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격조 있는 방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영국의 왕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해외 방문할 때 주로 실무 방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격조는 상당히 높지만은 개인적인 또 여행 차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화를 체험하기 오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인데 그것을 격조를 높인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박 2일의 일정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갈지 뭐 이런 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DMZ를 뭐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DMZ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네, 뭐 북한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북한은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Z를 방문 안 해도 자극을 받을 것 같고 예. 또 오판을 할 수도 있죠.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그 부정적인 입장이라든지 안이하게 생각한다 이런 인상을 준다면 또 그것도 전략적으로 한미 양국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DMZ를 방문할 때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래서 한국 국민들이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구나. 이런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 한강 씨가 이제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 당사자인 한국민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군사 옵션밖에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트위터에도 했지만 북한은 한 가지밖에 모른다.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압박밖에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이런 의견을 또 표현하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인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네. 이제 DMZ를 방문했을 때 그래 도라산역도 방문을 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철도가 빨리 연결이 되어서 남북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을 기원한다. 이런 평화의 메시지,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도 네. 보였지만 또 DMZ에 군복을 입고 가서 미국 장성들이 그쪽 북한을 가르치면서 저기에 70년대에 우리 미국 장교 2명을 죽인 도끼를 전시해 놨다 했을 네. 때는 또 그래서 내가 북한을 악의 세력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간다 하면은 어떤 인상을 받을지 이래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압박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문도 확실히 열어놔야겠다 이런 인상을 받을지 아니면은 정말 북한은 호전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사적 옵션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상을 받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할 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북한을 뭐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깜짝 놀라게 했던 적이 있는데 국회 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뭐 물론 북핵 얘기도 하겠지만 FTA 개정이나 이런 얘기를 우리 국회에 와서 언급을 하게 된다면 또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워싱턴이나 전 세계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하느라고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그 이른바 레토리컬 수사적인 어법과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군사적 행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의 아시아 순방은 이 해외에 나가서 그의 그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가장 핵심 타겟은 한국 국민이나 한중일 국민도 있지만은 미국 본국의 예. 자국민의 반응이 어떻게 트럼프의 이런 면을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가 더 크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고 미국의 국익에 저해되거나 위협을 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대통령이나 정부는 다르다라는 차별화 전략을 쓸 겁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돌출적 발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 자국내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의 그 관전 포인트를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FTA 왜 압박하느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고 예. 전체적인 국력이나 우리가 달성하고는 전략적 목표 이런 걸 가지고 봐야 서운하다. 뭐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홀대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가장 일차적인 이른바 핵심 대상이죠. 타겟 어디언스는 자국민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달성한 거는 전략적 목표는 북핵 문제를 이 아주 상징적인 이 해외 순방 아시아 순방 투어에서 확실하게 우리에 대한 그 한미 동맹 굳건히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DMZ보다는 오히려 그 새로 건설된 그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예, 또 예.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중국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고대 전략적 이른바 빅딜 예.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치 외교뿐만 아니고 군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상호 복합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에 딱 떨어진 두부모처럼 떨어진 그런 시각을 볼 게 아니고 예. 이 복합적인 그 상호작용성을 좀 충분히 보고 우리가 여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한미 간에 이견이 나온 내용 갈등 요소를 부추기고 키울 것이 아니고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FTA 문제도 과거에 독소 조항이라 했던 게 우리한테 큰 그 보고의 예. 독처럼 말이죠.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이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봉 의원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FTA 얘기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나라는 한국이지만 또 이 연설의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 오디언스는 국내에 있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소위 러스트 벨트 산업 그 공업단지가 몰려 있는 그런 주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해외 순방이라 그래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이라든지 동맹도 강조를 하겠지만 그것도 미국에 있는 그 군인들과 군인들 가족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은 그 동맹 국가들이 좀 더 안보 책임을 져야 된다. 재정적 부담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기를 더 첨단 무기를 더 구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안보 공약 확인을 이제 연결해서 국회 연설에서 언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에는 FTA와 이제 무기 구입 그리고 동맹 국가들의 자주국방 책임론 이것을 아무리 좀 그 돌려 이야기하더라도 언급은 하고 넘어갈 것으로 출발은 하지는 않겠죠. 우리 국회인데. 그건 모르죠. 유엔 총회에서도 그 표현이 굉장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을 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게 정확한 진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마디만 보태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장점은 수행한 기자들이 뉴스거리가 항상 있어요. 뉴스를 주도하고 돌출 발언을 통해서 어떤 그런 늘 있었던 아주 틀에 박힌 게 아니고 반드시 상징성이 강한 어떤 새로운 신조어를 내든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보가 아주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덕분에 네. 우리나라 기자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에는 중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미중 빅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아까 해주셨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논의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집권 2기 체제를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에서 완전히 1인 독주 체제로 네. 그게 정치 사상까지 그 어떤 당원이나 어떤 사상의 당장에 집어넣을 정도로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지위를 갖다가 지지 격려하면서 이 문제를 더욱 더 공고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 미국의 직접적인 핵 미사일로 위협하기 때문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모한 독재 제약에 핵 미사일이 탑재된 탄도 미사일을 맡길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방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절대적 도움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움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겁니다. 상당히.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뭐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지향하는 미국의 정책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추가적인 뭐 이른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는다든지 주한미군 훈련이라든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디테일한 거는 네. 논의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동안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나 결의에 동참해주고 상당 수준의 어떤 국가적인 손실, 중국으로 입서는 손실에 해당되는 예. 것도 것도 감수하면서 동참해준 데서 감사를 표시하면서 계속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제재와 압박이 그냥 허언이 아니고 이른바 북한식만으로 잡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인 자기들한테 압박이 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중국 우리만 계속 책임이 있느냐? 그럼 미국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식의 많은 사람의 기대와 또 예측과는 다른 평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방도를 취하는 독특한 행보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럭비공처럼 어떻게 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할론을 확실히 인정해주고 중국을 미국의 국익에 협조하는 대치 국면이 아니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국 특히 시진핑 2기 체제를 예. 미국의 국익에 편입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한미 연합사 문제까지 얘기를 예.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데까지 내려가지는 않고 이른바 G2 국가로서의 어떤 인정을 해주면서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자라는 공감대를 좀 더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어떤 제시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또 자기네들도 카드를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굉장히 방정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도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중 관계에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의 앞으로 변화와 또 남북 관계, 남북 대화 분위기와 또 맞물리는 돌아가는 이런 축차적인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와서 하는 메시지보다 예. 이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이른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관전 알겠습니다.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좀 부족해서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